진나라 명장 장안과 초나라 명장 항우는 거록에서 만나 맞붙었습니다. 이 전쟁이 바로 그 유명한 거록대전입니다. 거록대전에서 대승을 거둔 항우. 항우가 상승 기류를 타고 있긴 했지만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장안이 항우에게 항복을 했기 때문입니다. 20만 대군을 가진 장안이 갑자기 왜 항복을 했을까요? 이유는 바로 진나라의 정치적 배경이 있습니다. 진나라는 환관인 조고가 권력을 잡아 멍청한 호해를 황제 자리에 앉히고 온갖 비리를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안을 시기하고 있었죠. 조고는 장안이 승리하면 그를 시기하여 주살하려 했고 패배하면 그 핑계로 장안을 죽이려 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장안은 항우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장안은 항우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조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나라의 군대와 제후군으로 뭉쳐진 항우의 군대가 함께 관중으로 진격했으면 해피엔딩이었겠지만 역사는 늘 그렇듯 이들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과거 진나라의 군사들은 제후국들의 군사들을 무시하고 못살게 굴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나라 군사는 제후군에게 항복을 했고 제후국이 승자가 되었기 때문에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꾸로 제후국 군사들이 진나라 군사들을 무시하고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러자 진나라 군사들의 불만과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는데요.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자기들끼리 수군거렸고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하나의 군대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죠. 이 이야기는 항우에게까지 보고되었고 항우는 관중으로 가서 진나라 군사들이 배신을 하면 큰 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이들을 모두 죽이기로 합니다. 무려 20만 명을요. 초나라 군사들은 진나라 군사들을 밤에 기습해서 20만 명을 신안성 남쪽에다가 파묻어 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신안 대학살이라고 하는데 과거 전쟁 시 학살이 행해지긴 했지만 이 신안 대학살은 명분도 없는 전대미문의 포로학살이었습니다. 진시황이나 호해도 결코 한꺼번에 20만 명을 죽인 적이 없었어요. 항우가 스스로 자신의 천하관이 얼마나 비좁고 포악했는지를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신안 대학살은 두고두고 항우의 발목을 붙잡았고 라이벌인 유방의 입지를 더 넓혀주게 된 사건이었어요. 한편 관중을 향해 서쪽으로 떠난 유방은 어떤 길을 걷고 있었을까요? 유방은 진나라의 크고 작은 성을 치면서 관중이 있는 서쪽으로 진격했습니다. 진나라는 조고가 황제인 호해를 죽이고 자영을 황제로 내세웠어요. 하지만 자영은 호해처럼 멍청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이 조고에게 당하기 전에 먼저 조고를 없애버렸습니다. 자영은 나름대로 진나라를 개혁하려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죠. 유방이 함양에 거의 다다랐으니까요. 결국 자영은 유방에게 항복했습니다. 하지만 유방은 항우와는 다르게 그를 살려주고 포용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진의 폭정을 없애되 진의 백성과 관리들의 신뢰를 얻어야 했으니까요. 함양에 입성한 유방은 진나라의 악법들을 없애면서도 진의 지배 세력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흡수하려 했어요. 신안에서 20만 명을 죽인 항우와는 비교가 되는 유방의 처신이었죠. 그렇게 유방과 항우의 정치적인 격차는 벌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신안 대학살을 저지르고 관중으로 향하는 항우. 항우는 유방이 먼저 관중에 도착했고 심지어 진나라 황제가 그에게 항복했다는 소리를 듣고 노발대발했습니다. 죽도록 전쟁만 하고 관중왕 자리를 빼앗기게 생겼으니 항우의 입장에서는 화가 날만 했죠. 더구나 함양으로 가려면 항곡관을 꼭 지나쳐야 했는데 유방이 항곡관에서 항우를 막았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유방의 군대보다는 항우의 군대가 훨씬 강했습니다. 항우의 군대는 40만, 유방의 군대는 10만이었어요. 항우는 유방과 싸우려 했고 유방은 이를 피해야만 했죠. 이때 유방의 훌륭한 책사 장량이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장량은 유방의 숙부 항백과 굉장히 친밀했는데 항백을 통해서 유방 측은 항우 측과 싸울 의지가 없고 관중의 왕이 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항우와 유방은 홍문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술을 한잔 하면서 유방이 항우에게 사죄하기 위해서였죠. 유방은 항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장군과 함께 진을 공격했고 장군은 하북에서 저는 하남에서 싸웠습니다. 제가 먼저 관중에 들어왔다고 관중왕이 되려는 것이 아니며 진군을 격파하면 장군과 다시 재회하고자 했습니다. 항우는 유방의 말을 듣고 유방을 살려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유방이 자신에게 얼마나 위협이 될 만한 자인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유방에게 뛰어난 책사 장량이 있듯이 항우에게도 뛰어난 책사 범증이 있었습니다. 범증은 유방이 반드시 훗날
큰 걸림돌이 된다 생각해서 항우에게 몇 번이나 유방을 치라 했지만 항우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범증은 장수 항장에게 은밀하게 건물을 추는 척하면서 기회를 봐서 유방을 찌르라고 명령했어요. 이 상황을 눈치챈 장량이 장수 벙쾌를 불렀고 시선이 벙쾌에게로 돌아가자 유방은 변소를 간다고 하며 자리를 피해 그대로 도망갔습니다. 초라한 도망이었지만 만약 장량과 벙쾌가 아니었더라면 그는 죽은 목숨이었겠죠. 이 술자리가 바로 그 유명한 홍문의 연회입니다. 홍문에서 열린 죽음의 춘판이죠. 이 자리에서 항우가 범증의 판단대로 유방을 죽이지 못한 것은 아마 두고두고 한이 될 선택이었을 겁니다. 유방이 도망가고 항우의 군대는 함양으로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유방이 자영을 살려주고 진나라의 백성을 배려했던 것과는 달리 항우는 모두를 도륙했어요. 진나라의 황제였던 자영을 살해했으며 진의 궁궐을 태웠고 지나는 곳마다 남기지 않고 잔멸했어요. 관중의 백성들은 항우를 원수처럼 생각하게 됐죠. 관중왕 자리에 오를 줄 알았던 항우는 보물을 챙겨서 원래 초나라인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고향에서 왕이 되고 싶었는지 아니면 관중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여서 관중의 있기가 불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옥하고 요새 땅인 관중을 두고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항우는 초나라에 도착해서 맹주로서 제후와 장상들을 모아두고 자신이 서초 폐양임을 선언했어요. 진나라 멸망을 위해 싸운 각 장수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었고 제후로 임명했습니다. 항우 자신은 스스로 서초폐왕이 되어 양과 초의 9군의 왕이 되었고 팽성에 있던 초의 왕을 강남으로 내쫓았죠. 이때 유방도 제후로 임명되었는데요. 항우는 유방에게 제후 자리를 주기 싫었지만 숙부인 항백이 장량에게 뇌물을 받아서 항우를 설득했고 유방은 가장 척박한 땅인 한중 땅을 받고 한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진을 무너뜨린 이들이 다시 진을 나누어 가진 것이죠. 천하가 과연 이대로 유지될까요? 천하는 진을 무너뜨린 주역인 항우와 유방에 주목했습니다. 오늘은 거록대전에서 승리한 항우와 그가 저지른 신한테 학살, 그리고 홍문의 연회, 그 이후 서초폐왕의 행보에 대해서 말해봤는데요. 길고 긴 이야기였죠. 초안대전 시리즈의 마지막이 될 다음 영상에서는 두 영웅의 결투와 한나라 건국에 대해 말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